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여섯 번째 시간이고요. 책 326쪽이죠. 326쪽에 도시정비법입니다. 도시정비법 40문제 중에 6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문장 읽기 전에 이런저런 설명들이 좀 필요합니다. 지난주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지난주에 보셨던 개발 사업, 개발법의 개발 사업이 있었습니다. 개발 사업이 있죠. 여기도 정비 사업을 하는 거고요. 여기는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개발을 하는 겁니다. 신도시 건설을 하는 거죠. 지난주 개발 사업에 수용 방식도 있고 환지 방식도 있었습니다. 수용은 다 사들이는 거죠. 협의해서 매수하는 게 원칙. 협의가 안 되면 강제 매수하는 겁니다. 환지 방식은 언제 환지 방식으로 하냐면 솟듯이요. 지대공 미사일 솟듯이 땅값 오르게 되는 거죠. 지대공 때 환지를 하는 겁니다. 대지로서의 효용 증진 공공시설 정비, 그다음에 지가가 높은 경우. 개발되지 않은 곳입니다. 개발되지 않은 곳을 새로 신시가지로 만드는데 건물이 별로 없는 거죠. 건물이 없는데도 땅값이 비싸면 수용을 사들이기가 어려우니까 환지로 합니다. A 소유자에게 새 땅으로 바꿔주는 거죠. 그래서 종전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로 바꿔주는 겁니다. 이렇게 하는 게 개발 사업이고요. 그다음 이제 정비 사업이요. 정비 사업은 이제 곧 계속 보겠습니다만 이제 오래된 주택가인 거죠. 계속 이제 뒤에서 보겠습니다만 먼저 핵심부터 얘기 드리면 정비 사업을 왜 하냐고요. 정비 사업을 왜 하냐면 어느 동네 시설 엉망, 건물 엉망이니까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보자고요. 어느 도시에 집이 몇 채 있었습니다. 53년 전쟁 끝내고 끝나고 나서 이제는 사람 살기 급한 거죠. 그리고 6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올라오게 됩니다. 그래서요. 사람들이 많이 올라오게 되니까 건물은 계속 짓는 거죠. 건물을 계속 지어야 되는데 그중에 어디에 건물 5채 지으면 도로 넣는다. 건물 10채 들어서면 주차장 만든다. 건물 20채 들어서면 공원 만든다. 그런 경우 없잖아요. 시설은 사람들이 사는데 더 이상 참을 수 없을 정도로 불편할 때나 도로 하나 들어가고 그러는 거죠. 50년대 60년대 목조주택입니다. 나무로 진 집 한 10년 15년이면 다 썩음해지는 거죠. 낡아집니다. 거기다 사업을 하는데 만약에 7번 보시죠. 어느 곳에 시설은 괜찮아요. 그런데 건물에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 건물 개인들 소유가 많으니까 개인들이 고쳐서 쓰면 되죠. 어느 동네요. 건물은 괜찮아요. 시설에만 문제가 있어요. 그러면은 도시공개 시설 사업, 도로 만들고 상하수도 묻고 주차장 만들고 하면 되는 거죠. 그런데 어느 곳이 시설도 엉망, 건물도 엉망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동네를 싹 철거하는 겁니다. 다 철거하고 새로 신장로 선 긋고 그다음에 땅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아파트도 몇 채를 짓고 해서 다 바꿔가게 되는 거죠. 정비 사업입니다. 정비 사업은 이미 건물이 가득 차 있다고요. 개발돼 있죠.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다시 개발하는 거니까 한자를 쓰면 다시 재자 뭐라고 하고요? 재개발이라고 하는 거죠. 정비 사업 3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재개발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 사업은 개발되지 않은 것을 아는 곳을 새로 도시로 개발하는 거고 정비 사업은 이미 개발되어 있는 곳을 다시 개발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는 사들일 수 있어요? 사들일 수가 없죠. 건물이 없는 곳도 땅값 비싸면 수용이 안 되고 교환으로 가는데 서울에 어디 남대문 시장이요. 거기를 다 사들여요. 지방도시에 철도역 앞에 그 시장이요. 거기를 다 사들여요. 사들일 수가 없는 거죠. 뭐밖에 안 돼요? 교환밖에 안 되는 겁니다. 교환으로 하게 되는 거죠. 교환을 하게 되는데 여기는 토지 교환이었죠. 건물이 없으니까요. 여기도 그러면 이제 교환으로 가는데 뭘 교환할 거냐고요. 여기는 빈 땅만이 아니라 이미 건물이 가득 차 있죠. 그래서 종전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그러니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거나 건물을 주고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를 주거나 건물을 주고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비사업은 누가 하는 거예요? 두꺼비가 하는 거죠. 또 아저씨 몇 분들이요. 그래 소주는 옛날 두꺼비가 최고예요. 그 두꺼비 말고요. 그러니까 두꺼비가 한다고요. 두꺼봐 헌집 줄게 새 집 따오 하는 거잖아요. 헌집 갖고 있으면 새 아파트를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두꺼비가 하는 거죠. 교환인데 여기는 토지 교환이니까 환지. 여기는 토지와 건축물 뭐 복잡하니까 그것을 뭐라고 하냐면 환권이라고 합니다. 종전 토지나 건축물에 붙어있던 소유권 기타 권리를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거라고요. 환권이라고 하고 환권하려면 역시 환권계획 세워서 갑니다. 그런데 말장난 환권계획 그러면 될 거를 쓸데없이 또 말장난 뭐라고 하냐면 관리처분계획이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뭘 관리하고 뭘 처분하는지 민법에 아주 깊은 얘기까지 가야 되고요. 뭐 그냥 관리나 처분 그냥 단어로 아시는 거잖아요. 뭐 관리 몸매 관리하고 계시죠. 성적 관리하고요. 아파트 관리사무소 있고요. 뭐 서울시 관리하고 있고요. 서울시 관리계획, 도시군 관리계획. 그다음에 여기도 뭔가를 관리한다고요. 그다음에 처분한다.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바꿔주는 것을 환권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결론요. 정비사업을 왜 한다고요? 시설억만 건물억만 이어서 하는 거고 정비사업을 어떻게 한다고요? 종전 토지 건축물 대신에 새 토지 건축물 바꿔주는 방법으로 정비사업을 합니다. 토지 건축물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환권이라고 부르고 그것을 또 관리처분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 두 가지는 뭐 마르고 닳도록 나오게 됩니다. 자,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책 가기 전에 프린트물부터 보시죠. 프린트물에 17쪽 프린트물 17쪽에 제3편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고 그중에 3-1번 도시정비법의 역사 3-2번 세 가지 정비사업의 특성 있는데 3-2 그 표에서 두 문제예요. 40문제 중에 두 문제, 6문제 중에 두 문제입니다. 3-2 표만 아시면 두 문제를 맞춘다고요. 그러면 3-2 표에서 옆으로 7칸 그래서 첫째 줄에 7칸이라는 걸 써놨고요. 첫 번째 칸 정비사업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사업,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 세 가지가 있고 그 사업 세 가지를 구분할 줄 아시냐? 그거 갖고 두 문제예요. 그다음에요. 우선 짚고 가면 한 장 넘어오시면 19쪽이요. 19쪽에 3-7 조합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조합원만이 아니라 조합원을 포함해서 조합까지 좀 넓은 범위까지 가야 되는데 아무튼 3-7 조합원과 관련해서 조합과 관련해서 두 문제예요. 3-7과 관련해서 두 문제예요. 그러면 6문제 중에 4문제가 딱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면 3분의 2, 66점. 정비법은 표 2개만 아시면 된다고요. 됐어요. 정비법은 표 2개만 하면 됩니다. 공법 중에서 제일 쉬운 게 정비법이에요. 그 표 2개가 뭔 소리인지만 읽을 줄 알면은 6문제 중에 4문제를 맞추시는 겁니다. 그걸 향해서 가도록 하시자고요. 다시 앞장으로 와서 17쪽. 그러면 3-2. 첫 번째 칸에 세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법에 써진 것들을 읽어가려면 뭔 소리인지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요. 그 책을 다 외워야 됩니다. 그렇게는 공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3-1을 보시자고요. 도시정비법의 역사. 우리가 뭐 역사 공부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 세 가지 사업이 어떤 족보로 돼 있고 어떤 경과를 가져왔고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지를 알고 계셔야 그 다음 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보시죠. 먼저 3-1에서요. 지금 프린트물 17쪽을 보고 있습니다. 네, 3-2를 볼 거고요. 먼저요. 첫째 줄 2번 재개발 사업이라는 게 있습니다. 일단 다 쓰고 지우죠. 재개발 사업이요. 53년 전쟁 끝나고 집 짓기 바쁜 거죠. 우선 짓고 그 다음에 시설도 좀씩 넣고 근데 목조주택 건물들 낡아지고 한 10년 지나서
건물들 더 이상 손댈 수 없게 되니까 뭐 수리해서는 쓸 수가 없죠. 한두 집이 아니라 동네가 다 그렇습니다. 동네를 싹 밀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낡은 주택가, 주택 재개발, 재래시장 재개발, 상가 재개발, 소규모가 공장, 밀집한 골목, 뭐 또 뭐 워낙 그 일제 지배가 오래돼서 일본말 뭐 띵띵띵 바, 뭐 이렇게 아이스바, 쭈쭈바 그런 건 아니고요. 뭐 마 어찌고 저찌고 하는 뭐 일본말이 있습니다. 조그만 공장, 밀집한 골목, 그걸 싹 그러니까 밀고 새로 짓자는 거죠. 좀 전에 그랬던 그 그림 그대로입니다. 그러니까 집이 이제 한 두 채 있었다고요. 그런데 60년대, 70년대 계속 도시로 올라온 거죠. 그러고요. 시설은 택도 없이 모자라고 거기다 건물까지 낡았습니다. 재창직을 정해서 다 철거하자고요. 싹 철거하고 그다음에 크게 신장 노선 긋고 싹 반듯반듯하게 하고 그다음에 집이면 아파트를 지어서 많은 사람이 들어와서 살게 하자라고 하는 거죠. 근데 여기는 토지만 그런데 여기를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수할 수가 있냐고요. 매수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건물까지 다 들어서 있는데 저 전체를 다 매수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환으로 가는 거죠. 교환요. 종전,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나 건축물로 바꿔주는 겁니다.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나 건축물을 바꿔주는 거죠. 교환 사업으로 갑니다. 근데 교환이라고 해서 민법으로 가면은 사업을 이룰 수가 없는 거죠. 이 중에 한 사람이 내비두 저 집 내비두고 아파트를 지을 수 있냐고요? 안 되죠. 그러니까 강제로 싹 철거, 강제로 싹 교환, 강제로 싹 토지 건축물, 그러니까 환권을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하게 됩니다. 뭐 당연히 강제로 하는 거니까 공익사업이죠. 그러니까 공익사업이고, 그래서 옛날에는 관청에서만 사업을 했습니다. 시장구청장만 사업을 한 거죠. 지금 이 주변 동네도 역시 안 좋은 곳이라고요. 그런데 우선 그나마 그 중에서도 더 안 좋은 곳 여기를 해서 새 아파트를 짓습니다. 그러면은 여기 이게 공익사업이죠. 땅 주인들 땅잔치, 집잔치 하는 게 아니라고요. 공익사업이어서 다른 안 좋은 조건에 살고 있던 사람들도 새 동네에 와서 살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집을 높이 지어서 집 채수를 늘리는 겁니다. 그러면 보자고요. 집 5채 가진 사람이 있습니다. 몇 채 받으면 편히 주무실 수 있어요? 설마 나는 5채 있어야 잠을 편히 잘 수가 있어. 너는 어떻게 5채가 있어야 잠을 자? 8시에 밥 먹거든? 근데 그래서 10시 2번 집으로 가. 땡. 그래서 12시 땡 3번 집으로 가. 2시에 땡 4번 집으로 가. 4시에 땡 5번 집으로 가. 나는 그렇게 살아야 돼야. 그런 사람 그렇게 많아요? 그런 사람 없죠. 몇 채면 돼요? 한 채면 되는 거죠. 다른 사람도 들어와야 된다고요. 1억짜리 5개 갖고 있었으면 3억짜리 한 채 주고 2억 돈으로 맞춰주면 되는 거죠. 공익사업이니까 한 채만 주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하는 재개발 사업이 쭉 진행돼 왔어요. 자, 그런데 재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었는데 뭐 나중에 재건축 사업이라고 하는 게 만들어집니다. 재건축 사업이요. 무슨 얘기냐고요? 재개발 있었잖아요. 개발이 대비되는 게 뭐예요? 보전이죠. 그러면 재개발, 다시 개발한다고요. 다시 콘크리트를 올리는 겁니다.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다고요. 재건축,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는다고요. 뭔 소리요? 이건 뭐 하자는 거고. 있던 집을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자고. 재개발 있잖아. 근데 그거하고 좀 다르게 있던 집 철거하고 새 아파트 짓자고. 얘기해봐봐. 도대체 뭐 하자고. 뭐 하자는 얘기야. 내 속 얘기하면, 이런 거고. 재개발은 공익사업이잖아. 그래서 5채 갖고 있는데 한 채 받잖아. 그건 나 싫거든. 난 5채 갖고 있는데 나 집 5채 받고 싶어서. 그런 사업을 하자고? 10채 가진 사람은 당연히 10채 받는 거지. 한 채 받는 사람, 한 채 갖고 있는 사람은 당연히 한 채 받는 거고. 한 채 가진 사람은 똑같은 거죠. 5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받는 거고, 한 채 갖고 있어도 한 채를 받는 거니까 한 채 가진 사람은 재개발이나 재건축이나 아무 차이가 없습니다. 그런데 5채 가진 사람 5채 받자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건 결국 돈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거예요? 돈 없는 사람이 하자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하자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 겁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는 제도를 만들어낸 거죠. 엄청난 논란이 있었어요. 아무튼 그래도 국회의원들 돈 많은 사람들이 많으니까 통과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그러니까 공익사업이었던 거였고, 따라서 얘는 공익사업이요, 사익사업이요, 사익사업으로 시작한 거죠. 민법입니다. 민법이니까 이 사업을 하게 되면 배락을 맞는 거죠. 무슨 배락이요? 돈배락을 맞는다고요. 돈배락을 맞습니다. 한 예를 들어보자고요. 5층, 그러니까 30년 된 연탄 아파트가 있습니다. 서울의 5층짜리는 다 연탄 아파트죠. 뭐 연탄을 들고 다니는 사람은 없지만 연탄 아궁이 메꾸고, 그러니까 판재떼기로 덮고 온돌 판넬 깔아서 쓰고 있습니다. 거기에 꾸리꾸리 낡은, 그러니까 20평 아파트를 갖고 있다고 치자고요. 재건축을 합니다. 그러면 쌤삥 새 아파트가 올라서는 거죠. 그러니까 20층 새 아파트가 올라서고요. 거기에 30평짜리 큰 아파트를 받아갑니다. 자, 보자고요. 30년 묵은 연탄 아파트 20평 살고 있다가 20평 주인이 새 아파트 30평에 들어갑니다. 30평 주인이 돼서 들어간다고요. 그럼 이 사람 돈 내요? 안 내요? 돈을 내요? 돈을 받아요? 돈을 받고 들어가는 겁니다. 뭔 소리래? 아무튼 돈을 받고 들어가요. 그러니까 15년 전 자료가 서울 평균 6억, 강남 평균 9억, 그러니까 반표해서 12억이요. 15년 전 자료가요. 왜 어디서 돈을 받아요? 그러니까 꾸리꾸리 아파트에서 새 아파트 들어가는데, 민법이라고요. 공법과 민법은 하늘과 땅 차이인 거죠. 민법이라고요. 돈벼락을 맞는 거죠. 보자고요. 이 아파트에서 8층까지를 다 조합원이 가져가도 5대 8, 10대 16, 20대 32, 32평 아파트를 가져가게 되는 거죠. 12개 층 전체를 다 뭐하고요? 일반 분양합니다. 여기도 집 채수는 늘어나요. 재개발도 집 채수는 늘어나지만 여기는 공익사업이라고요. 여기에 임대아파트 들어가야죠. 공은 크게 돼야죠. 보건소 크게 들어가야죠. 공적세율이 많이 빠지게 됩니다. 여기는 민법이라고요. 사익사업이라고요. 내거 내가 한다는데 누가 뭐라고 그래요? 못하는 거죠. 민법이라고요. 일반 분양분을 예전에 한 15년 전에는 1.8배, 조합원이 그러니까 가져가는 가격이 100이면 일반 분양분 180에 팝니다. 다 팔리죠. 강남 재건축 그걸 못 사서 한다는 거지. 그거 뭐 분양 미달돼서 미분양돼서 문제인 경우는 없잖아요. 일반 분양분을 싹 따다 조합원들이 다 나눠 가지게 되는 거죠. 그게 6억, 9억, 12억입니다. 그러니까 재건축 해요? 안 해요?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죠. 꾸리꾸리 20평이 아니라 여기는 물론 새 아파트 들어가면 포르말데이는 퍽퍽 풍기겠습니다만 신발장 문 열면 뭐 12억이요. 크리넥스 한 통에다가 5만 원짜리 꽉 담으면 1억입니다. 그러니까 현관문 열면 신발장 앞에 크리넥스 12통 위에 장미꽃 한 송이. 안 하는 사람이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라고요. 지금 반포주공요. 그러니까 반포주공 작년 가격이요. 반포주공 32년 된 연탄 아파트 14평짜리가 얼마요? 44억이죠. 뭐 보고요. 요거 갖고 그러는 거지. 그 연탄 아파트 그 콘크리트 값이 44억 일리는 없잖아요. 그러겠습니다. 이렇게 간다고요. 안 하면 이상하고 다 재건축이죠. 부동산 얘기할 때마다 재건축 빼고는 얘기가 안 되고 재건축이 오로지 전국 모든 부동산을 다 뒤흔들게 됩니다. 모든 돈이 이리 몰리고 그러니까 다 이거 노리고요. 그러니까 꾸리꾸리 14평 연탄 아파트가 그러니까 5억, 10억, 20억, 30억, 40억, 42억. 나는 2억만 먹는다. 43억. 그러니까 나는 1억만 먹어도 된다. 43억.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다 돈이 이리로 몰게 된다고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그러니까 사익사업으로 나서는 안 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이제는 너네들도 공익사업이야. 그러려고 도시정비법을 만든 겁니다. 재건축은 지금 현재는 부동산 공법 시간에 들어와 있죠. 민법이 아니라 부동산 공법이라고요. 공익사업이라고요. 다세 갖고 있으면 몇 채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 있습니다. 한 채를 줄 것 같으면 재건축을 없애버리면 되죠. 한 채 주는 무슨 사업이 있으니까요? 재개발 사업이 있으니까요. 재건축 하려고 재건축 잠깐 했더니 아이고 이거 국가가 흔들리겠다. 국가가 망하겠다. 그러니까 재건축 이제 없애버리고 그러니까 재개발로 간다. 폭동 일어나죠. 40억 들여서 이 꾸리꾸리 연탄 아파트 5개를 사놨어요. 200억 가진 사람이요. 그런데 새 아파트 한 채만 주고 나머지 콘크리트 값 1억씩 해서 돈 주고 내보낸다. 가만히 있어요? 폭동 일어나죠. 강남에서 탱크 만들어서 쳐들어갈 일입니다. 한번 투기판을 열은 다음에는 다시는 덮을 수가 없다고요.
재건축이라는 이름이 남아있는 것 자체가 5채 간 사람 몇 채요? 5채인 거죠. 10채 간 사람 10채인 거고요. 엥? 내가 투자해놓은 데는 안 그러든지 좋은 데 투자해놓으셨으니까요. 비싸고 좋고 투기가 심한 곳은 한 채, 두 채, 세 채 예외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재건축이죠. 이제 족보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럼 이쪽은 이제 지우고 계속 가도록 하죠. 다음에요. 3-1 표의 셋째 줄에 1번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또 전혀 다른 두 개 사업이 합쳐져 있는 거예요. 첫 번째는 달동네 무허가 판자촌 지원 사업도 있고, 다음 두 번째요. 골목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달동네요. 60년대 70년대 시골에서 도시로 왔습니다. 그래도 저분들은 그나마 그래도 시가지에 전셋집이 됐든 월세집이 됐든 또 아니면 집을 조그만 허름한 집을 샀든 그나마 경제적 여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네요. 더 어려운 분들 서울로 오긴 왔는데 올라온 시골에서 소단지 갖고 올라왔는데 어디서 집을 마련할 돈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불법으로 무허가로 건물을 짓는 겁니다. 어느 산자를 보자고요. 근데 만약에 이 산자락 이 땅이 개인 땅이라고 보자고요. 개인 땅이면 사유지이면 개인이 딴 데 살고 있다 하더라도 아무 사람이 나와서 거기다 건물 짓고 이것저것 하게 가만히 놔두겠어요? 그러진 않죠. 울타리 치고 철조망 해놓고 그다음에 이 사람 집에서는 이만한 치와와 한 마리 키우면서도 울타리 앞에다가 크게 세 글자 조심이요. 개조심 써놓고요. 그리고 이제 다른 사람 못 들어오게 할 겁니다. 국유지 공유지요. 국가 땅, 지방 땅 관리가 허술한 틈을 타서 불법 건물들이 들어서는 거죠. 불법으로 건물을 짓는다고요. 시골에서 올라왔습니다. 돈 없이 시골에서 아이 데리고 올라왔다고요. 나는 법을 지키는 양심적인 시민이야. 그 부부가 결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아이야. 너는 지금 우리 너 엄마 아빠는 법을 지켜야 되니까 비 맞고 살자. 비닐로 한 장으로 살자. 바닥 처벅처벅한 건 어쩔 수 없고 그러고 살릴 거예요. 내가 법을 어기서 내가 잡혀서 빵이간 하냐 있더라도 뭐라도 지어서 비바람으로부터 애기는 보호해 줄 거잖아요. 이제 불법을 조장하는 저 나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많은 부모님 아무튼 그렇습니다. 그래서요. 그렇게 건물들이 들어섰다고요. 불법 건물 지었고요. 또 짓고요. 이렇게 된 겁니다. 불법으로 건물이 들어섰어요. 그러면 공무원은 어떻게 해야 돼요? 건축법 그대로 적용하면 건물 지은 사람 자보다 빵에 보내고 건물 철거하고 이 집 세간살이 몇 개 안 되는 거 그거라도 팔아서 벌금 때리는 거 받아내야죠. 그걸 해야 됩니다. 들어서고 있다고요. 그래서 공무원이 용역 아저씨를 데리고 이 동네 철거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집들이 그렇게 언제 그렇게 소문이 났는지 들어섰다고요. 젊은 분들 지금 떠올리기는 뭐고요. 서울에 옛날에 70년대 서울 상계동, 난곡, 상암동 이런 사진을 보지 않으신 분들은 그럼 TV 뉴스에 나오는 IT 지진 재복구 현장이요. 아니면 중동 어디에 그런 난민촌이요. 그런 데들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그런 곳이라고요. 철거하러 들어갔는데 저 위에서 쫓겨나면 이제 어디로 가요? 갈 데도 없잖아요. 이분들 할머니들 행주치마에다 돌 들고 오시고 아이들도 연탄 찍게 들고 동네 사람들 다 200명 모여서 올라오기만 해봐라. 우리 어디로 가라고 이 나쁜 놈들. 아무튼 자기들이 법은 어겼으면서도 그러고 있다고요. 가서 큰 싸움 생기고 다치겠다고요. 공무원들 주로 나오셨죠.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무허가 판자촌이라고요. 거기에 공적시설 집어넣어요? 못 넣어요? 못 넣는 거죠. 공적시설은 하나도 없다고요. 불법으로 건물 지었지만 사람이 있으면 거기다 공적시설 넣는다. 그런가요? 북한산 예를 들어보자고요. 북한산 아니면 청계산도 좋습니다. 설 연휴에 공무원 며칠 쉬었습니다. 그리고 산림공무원 다시 출근을 했는데 어느 사람들이 청계산 그 좋은 흑산 거기 나무를 싹 삐어내고 한 중턱이요. 거기다 불법으로 건물 지었고 컨테이너 갖다 놓고 이러고 해놓고 있습니다. 거기다 모닥불 피워놓고요. 고기 구워 먹고요. 그러고 있다고요. 공무원들 그거 적발했습니다. 가만히 내비두면 돼요? 안 되죠. 이 소중한 도립공원 그 소중한 나무 당신들 다 삐어내고 불법으로 건물 지으면 어떻게 해요? 불법에서 어떻게 해요? 도로 놔드릴까? 수도 놔드릴까? 하수도 놔드릴까? 그래요? 아닌 거죠.
저보다가 싹 빵에 보내고 다 철거하고 그러니까 벌금 때린 거 이 사람 다 받아내고 재산 추적해서 다 받아내야 되는 거죠. 그런 겁니다. 어떤 공적시설도 들어갈 수가 없는 곳이라고 지금 똑같은 상황이죠. 공시설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도로 있어요? 없어요? 없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하수도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요. 그런 거죠. 어떤 공적시설도 없는 겁니다. 그럼 도로 없다. 그럼 이 사람들 날라댕겨요? 천사예요? 날라댕기게? 그게 아니라 도시공객 시설, 공적 시설 도로는 없고 그냥 건물들을 지었다고요. 아무나 건물 지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 여기다 이제 처음 들어온 사람이 있다고요. 근데 어느 시골에서 몇 사람들이 올라오더만 요 앞에 좋은 터가 있다고 거기다 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가만히 있겠어요? 막 내가 여기 먼저 쳐다보고 내가 딱 사진 맞으면 돼. 내 집 앞에다 짓는다고? 뒤로 빠져. 알았어요. 뒤로 가겠죠. 또 그러고 있는데 한 일주일 해서 또 누가 와서 자리 잡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기가 토지대 가면 돼. 왜 내 앞에다 집을 지어? 그래서 왜? 하고 나섰는데 이따만 아저씨가 나왔고 왜? 아니 그냥 반갑다고요. 이렇게 집을 짓는 거죠. 짓는 겁니다. 그 집 지은 그 사이사이로 아이들이 뛰어다니니까 그게 길이 된 거지. 그러니까 공적시설 도로는 한 번도 없다고요. 그러니까 하수도 없죠. 하수도 없어도 그 문제가 좀 덜 됩니다. 물은 흘러 내려가요? 흘러 올라와요? 흘러 내려가죠. 이 집에서요. 설거지물 버리면 어딘가로 흘러 내려가겠죠. 이 집에서 아이 똥기저귀 빤물 흘러 내리면 어딘가로 벌어가겠죠. 그다음에 어쩌고 저쩌고 쓰레기물 다 버리면 어딘가로 흘러 내려간다고요. 그게 방 안으로 올라오진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이 아랫자리는 어떻게 될 거고요. 녹색 이끼가 아니라 시커먼 이끼가 돼 있고 하루 종일 그러니까 1년 내내 그러니까 질척질척하고 온갖 그러니까 쓰레기가 있고 썩어 들어가고 하는 그런 자리가 되겠죠. 수도는 물 없으면 살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수도 파이프는 안 들어와 있다고요. 뭐가 있을 거고요. 공동물 하나 있을 겁니다. 공동물 하나 있는데 멋지죠. 휘황찬란합니다. 반짝반짝 한다고요. 봄날 햇볕 따뜻하게 비치는데 그 우물에 깊이 판 것도 아니고 시설로 만든 우물도 아니니까요. 그냥 아무튼 땅 파서 물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려온 쓰레기물 다 스며든 거죠. 아니면 직접 들어가기도 하고요. 밑에서 스며들기도 하고요. 그래서 별별 쓰레기물이 섞여갖고 위에 기름막이 쪄 있습니다. 봄날 햇살 잔잔히 비치면 반짝반짝 빨주노 주파나무 보는 반짝노 주팔 반짝반짝 영롱하게 빛나는 그 기름막 덮여 있는 그 물로 아이들 밥에 먹이고 아이들 씻기고 빨래하고 그 물로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 좀 오면 이 집 뭔가 툭 터져갖고요. 아래집 가서 이 집 가서 밤 한참 자고 있는데 벽에 펑 뭐가 들어왔습니다. 뭐요? 윗집에서 밀려 내려왔어요. 웬일 오셨어요? 안녕하세요. 인사하고요. 그러니까 겨울 되면 아마 사람들 계속 다치는 거죠. 그러니까 여름 내내 그러니까 이러들한 전염병 창궐하고 그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안 되겠다고요. 불법은 불법이지만 아이들 계속 다치는 건 막자고요. 그래서 이런 동네에 이제 처음으로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인정하고 불법 현실을 인정하고 지원 사업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원 사업을 하는데 지원 사업을 어떻게 할 거냐고요. 지금 다 뭐예요? 그러니까 땅 주인 있어요? 없어요? 없죠. 국가 땅, 지방 땅 불법으로 점유하고 불법 건축물 지은 겁니다. 그러면은 땅은 하나도 그러니까 다 국가 땅이고 국가 지방 땅이고 그러니까 판잣집 몇 개 판자 이렇게 얼기설기 얹어져 있잖아요. 그 중에 한두 집에서 또 무슨 꽃나무 몇 개 아니면 무슨 나무 한두 개 그러니까 심어 놓은 거 있습니다. 그 정도 그 얼마 안 되는 거 돈 주고 사서 즉 수용을 해서 싹 밀고 그러니까 임대 아파트를 올리겠죠. 그렇게 할 겁니다. 그러니까 개인 소유 토지 건축물이 거의 없으니까요. 다 지금 누구 거니까요. 국가 지방 거고 개인 건 별로 없으니까요. 근데 시간이 지납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러니까 국가 지방에서 그러니까 저 땅을 꼭 건설회사에게만 팔라는 법은 없잖아요. 이 불법인 사람들에게 어차피 불법은 불법이지만 이 사람들에게 국가 땅을 공짜로 주면 안 되죠. 우리 세금으로 그걸 공짜로 주면 안 되고 불법은 불법이지만 돈 주고 살 수 있는 기회를 줍니다.
무슨 돈 갖고 돈을 사요? 땅을 사요. 살 돈은 없죠. 그러니까 시에서 장기 저리로 융자하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돈 내고 매입할 수 있는 기회를 준다고요. 뭐 불하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요. 그러면 그렇게 해서 그러면 어떻게 내가 할게요. 돈을 갚아갈게요. 그래서 정당한 토지 건축물, 토지 소유자가 생기기도 하고 또 이제 거기에 건물, 합법적인 건물로 등록해서 정당한 건축물 소유자가 생기기도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동네를 그런데 계속 지금 시가 엉망이라고요. 지금 상황은 똑같은 상황이죠. 소유자만 생긴 거지. 싹 철가고 새로 아파트 올리자. 뭐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새 토지 건축물로 바꿔주는 환권 사업을 할 수가 있는 거죠. 환권 사업을 아까 뭐라고 부른다고요? 관리처분이라고 부릅니다. 근데 그 중에 환권, 토지 건축물 중에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면 그게 뭐예요? 토지 교환, 환지이죠. 그래서 관리처분을 하게 되면 하나, 둘, 셋, 네 가지가 있죠. 토지 소유자에게 토지 소유자에게 건축물 소유자에게 토지, 건축물 소유자에게 건축물, 네 가지 중에 하나로 토지 대신에 토지를 주는 환지를 같이 병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이런 방법으로 달동네 지원 사업들이 진행되는 거예요. 이런 달동네 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요. 골목 정비 사업이 있다고요. 골목 정비 사업이요. 이제 환지 사업을 했습니다. 토지구획 정리 사업이요. 반듯반듯한 땅을 냈죠. 그러면은 멋진 시가지가 들어서기도 하지만 시설까지 갖춘 경우도 있지만 그거는 80년대 들어서나 그런 거고 60년대, 70년대는 그냥 땅만 반듯하게 내는 겁니다. 그렇다고요. 나중에 건축법에서 보겠습니다만 땅 일정한 면적 이상은 나와야 된다. 60, 150, 200 이상은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을 어길 수는 없죠. 그러니까 어느 야산 그냥 그 위에다가요 선만 새로 긋는 겁니다. 선을 긋는데 땅에다가 분필로 선을 그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60년대, 70년대 비닐끈이 비싸요. 그러니까 볏짚으로 만든 새끼줄 있죠. 새끼줄을 쭉쭉 쳐놓는 겁니다. 몇 미터 간격으로 해요? 8미터 간격으로 새끼줄을 쭉 쳐놓는다고요. 그리고 거기다 말뚝 박아놓죠. 말뚝 박아놓고, 말뚝에다 숫자 써놨습니다. 그리고 옛날 땅 주인들이 지금 여기 환지 사업이니까 지금 이런 곳이죠. 이런 곳을 지금 환지 사업을 한다고요. 그래서 옛날 땅 주인에게 번호표 하나씩 줬죠. 저희가 11번 땅, 11번, 12번, 13번, 14번, 21, 22, 23, 24. 그다음에 여기는 도로 땅으로 정해놓고요. 여기는 도로 만들 땅. 그다음에 이쪽에 51, 52, 53 해서 다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런 뭐 예산이 많이 부족하잖아요. 먹고 살기 바쁘던 급하게 살기 바쁜 때였고요. 그래서 도로공사가 아직 다 안 챈 채로 새끼줄로 손 거둔 그 번호표만 남겨줬다고요. 그럼 그 번호표 받은 사람이 집을 짓는 거죠. 이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이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이 사람은 여기다 이렇게 짓고, 여기다 이렇게 짓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하고 있다고요. 근데 도로공사 안 돼 있고요. 하수도도 안 묻혀 있다고요. 그런 곳입니다. 그러면 도로공사 안 돼 있으니까 비 오는 날 하려면 질퍽질퍽 하잖아요. 그 어느 동네 그런 얘기, 유명한 얘기들, 그 어르신들은 많이 듣고 그러셨을 거예요. 저도 이제 어르신한테 들은 얘기지만 어느 동네는 식구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 산다. 뭐 그런 얘기가 이렇게 얘기되는 그런 동네가 있었어요.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분당이요. 성남의 모란시장 아래 분당이라고 하는 데가 있는데 그 촌동네가 거기는 분당에서 오래 사신 분이요. 어릴 때 분당에서 태어나신 분들이요. 성남 구도심 모란 그쪽 사람들을 얼마나 미워하는데요. 물론 이제 전부 다는 아니고 한두 사람입니다만 분당은 학교도 없어요. 완전 거기는 장화 없이는 살 수가 없는 동네예요. 학교도 없으니까 버스도 거의 없고요. 한 1시간 넘게 걸어가서 모란에 있는 학교를 다닙니다. 모란에 있는 학생들이 저 분당 저 시골에서 온 처에
그러니까 시커멓고 옷도 엉망이고 흙 묻어 있고 냄새 난다고 얼마나 구박을 했는지 구박을 받아서 아직도 모란 그러면은 막 그러니까 그 뭐 어릴 때 기억이 안 좋은 기억이 떠오른답니다. 아무튼 그런 촌동네들을 아니 촌동네라고 해야 될까? 아무튼 그런 데를 떠올려 보자고요. 장화 없이는 살 수가 없다고요. 비만 오면 질떡질떡한 거죠. 뭐 그러면 이제 비 안 오는 날도 있으니까 생활을 합니다. 하수도 파이프도 없다고요. 뭐 큰 문제 없죠. 하수 물 버리면 그러니까 흘러 올라와요, 흘러 내려가요. 흘러 내려가니까 어디론가 알아서 흘러갈 겁니다. 담을 치기도 하고 안 치기도 하는데 역시 똑같은 상황이죠. 이 옆에요. 담 쳤으면 그 옆으로 웬갓 그러니까 쓰레기 물은 흘러 내려가기로 하지만 그러니까 쓰레기들은 항상 질펀하게 고여 있는 거죠. 뭐 녹색이 있기 검은 있기 말할 수도 없는 거고요. 뭐 그다음에 그 뭐 흉한 모습을 얘기하면 그러니까 아무튼 뭐 흉한 상태입니다. 그러고요. 그렇게 살고 있다가 뭐 전염병 계속 돌고 그러니까 그 이제 조금 여유가 됐으니까 이제 좀 갖춰 살자라고 해서 이 자리에다가 하수관 묻고 그다음에 보도블럭 깔고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금 위에서 본 거고요. 옆으로 보자고요. 옆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되겠죠. 여기는 지금 도로 땅으로 정해져 있고 여기에 개인 땅들이 있었고 지금 건물들이 들어서 있는 거죠. 여기도 개인 건물들이 들어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질펀하게 돼 있었다고요. 그래서 여기를 파서 그러니까 뭐 묻고요. 하수관 하나 묻고 하수관 우리가 알고 있는 지금 같은 파이프 말고요.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그런 홈통 같은 것을 쭉 넣는 거죠. 그래서 그 하수가 흘러갈 자리를 하나 만들고 그다음에 그 콘크리트 판으로 덮고 옆에 보도블럭 깔고 하는 거죠. 그러면 이제 이 집들에서 여기다 뭘 내는 거고요. 여기 이제 그 마당에 수제구멍 있는데 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하수관 파이프를 여기다 이렇게 여기다 꽁꽁꽁 두드려 갖고 구멍을 내서 하수 파이프를 여기다 끼워 넣는 거죠. 여기서도 하수 파이프를 끼워 넣는 겁니다. 근데 이게 좀 길게 가다가 잘못하면은 이게 수평에서 좀 기울어져야 되는데 안 되면 이제 여기 하수가 안 빠지기도 하고요. 아무튼 뭐 그런 식으로 돼 있죠. 그런 식으로 해서 하수가 흘러가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 덮은 즉 여기에 이렇게 얹어진 그 보도블럭 깔고 이 하수관 덮은 뚜껑이 어떻게 돼 있냐면 지금 서울에 저쪽 뭐 통인시장 그 경복궁 뒤편이요. 그쪽으로 가면 거기들 많이 있고요. 여기다 덮어놓은 저 뚜껑이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것들을 가끔 보셨을 거고요. 조금 더 올라가나요? 그러니까 이렇게 된 것을 쭉 이어서 덮어놓는 거죠. 아무튼 막 그림이 그렇습니다만 이게 너무 넓지 않아요. 보통 이제 정사각형 모양이죠. 그래서요. 이제 크기로 하면은 한 요 정도 크기가 될 거고요. 두께는 한 10cm 되는 그런 이제 콘크리트 판때기들을 쭉 해서 덮어놓는 거죠. 옆에 이제 블록 몇 개 깔아놓고요. 그러니까 이때는 하수와 우수를 구분하지 않았죠. 그냥 사람이 버린 쓰레기 물, 그다음에 빗물이 다 들어가는 거죠. 밤에 걷다가 여기에 뭐 이렇게 발이 좀 걸릴 수도 있고, 아가씨들 뼈 쫓고도 여기 다 걸리기도 하고요. 애기들 놀다가 어떤 애들 구슬치기 하는데 뭐 삼촌이 준 이만한 베어링 있잖아요. 그러니까 쇠구슬이요. 쇠구슬 갖고 유리구슬 다 깨고 아무튼 하던 애가 쇠구슬 저기 떨어지면 낭낭 울고 막 어떻게 손 겨우 애기 손 들어가는데 아래는 웬갓 쓰레기들이 쌓여 있으니까 꺼낼 수도 없고 그런 것이죠. 그런 골목 정비 사업을 하는 겁니다.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묻고 뭘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시설을 지원해 주는 거죠. 시설을 지원해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고 도로 포장합니다. 집을 다 철거하나요? 철거할 리가 없죠. 집은 그대로 있고 그냥 거기 질퍽질퍽한 길을 하수관 묻고 보도블럭 깔았다고요. 집을 철거할 필요가 없죠. 주택용대로 보존하기도 합니다. 이런 사업들, 이 이미지들을 갖고 계셔야 뒷내용들을 이해할 수가 있어요. 이제 이것을 바탕으로 해서 그 다음 내용들이 이어지게 됩니다. 조금 간단하니까 지우고 책으로 가도록 하시죠. 책 보시면 책이에요. 326쪽
일장 총설, 그러니까 네모 01번 목적 뭐 읽을 거고요. 네모 2번 용어 정의, 그러니까 두째 줄 1번 정비구역이란 정비 표시요. 정비 사업을 계획적으로 시행하기 위해서 지정고시된 구역 표시요. 구역을 말한다. 326조요. 326. 그러니까 정비사업을 할 구역이 정비구역이고 2번 정비사업이란 이 법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도시기능을 회복하기 위해서 정비구역에서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을 정비하거나 주택 등 건축물 표시요. 주택 등 건축물 개량 또는 건설하는 다음 사업을 말한다. 그러니까 시설억망, 건물억망 이어서 사업한다 라고 하는 건 좀 이따 다시 또 말씀드릴 테고, 그러니까 1번 그 박스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그러니까 설명에다가 숫자 1, 2를 쓰겠습니다. 땡땡 도에다가 숫자 1번이요. 박스에 1번 주거환경 개선사업 땡땡 도의 숫자 1번이요. 그러니까 1번 도시 저속수 및 집단 거주하는 지역으로서 정비반시설이 극히 열악 표시요. 극히 열악 하고 노블양구주 및 과도기 밀집면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울어진 선 사선 거구요. 단에다가 숫자 2번이요. 그러니까 2번 단독주택 다주택 중 밀집한 지역에서 정비기반시설 표시요. 정비기반시설 공동용설 확충을 통해서 주거환경을 보전 표시요. 보전 정비 개량하기 위한 사업. 7번 보시죠. 1번 달동네 지원 사업이요. 공적시설 들어간 적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칠판이요. 없다고요. 그래서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극히 열악한 겁니다. 다음 두 번째요. 골목 정비사업. 뭘 넣어준다고요? 시설을 넣어주는 거죠. 정비 기반시설 확충. 시설을 넣어주는데 이 집을 다 철거한다고요? 철거하지 않아도 되죠. 주거환경을 보전하면서 시설이 들어가기도 합니다. 2번 재개발사업 땡땡 숫자 1요. 정에다가 숫자 1. 1번 그러니까 정비반시설이 열악 표시요. 열악하고 노블양구주 및 밀집한 주거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거나 기울어진 선 사선 거구요. 상에다가 숫자 2번이요. 2번 쓰시고 상업지역 공업지역 표시요. 상업지역 공업지역 등에서 도시기능의 회복 상권 활성화 등을 위해서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지웠습니다만 재개발 사업이 작은 1번 주택 재개발 쓰시지 않아도 되고요. 작은 2번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입니다. 그러니까 결합. 요즘 어디 전기수도 안 들어오는 동네 있어요? 전기수도는 들어오잖아요. 그런데 밤에 주차하기 어렵다고요. 식구들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원 없다고요. 그러면 열악한 거죠. 둘째 줄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이니까 어디서 사업을 한다고요? 상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하는 겁니다. 3번 재건축 사업 땡땡 정비반시설은 양호 표시요. 양호 하나 노블양구주에 해당하는 공동주택 밀집한 지역에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시설 상태가 양호하기는요 끔찍하죠. 뭐가 양호해요? 재개발 주택 재개발 보자고요. 단독주택 밀집한 골목입니다. 그러면 다닥다닥 집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주차장 있어요. 오래된 단독주택 옛날 60년대 70년대 지은 집들이요. 그러니까 집 짓기 바쁘지 마당에다가 주차장 놓는 집이 어디 있어요. 주차장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골목에다 주차하는 거죠. 집들은 엄청 많은데 그 앞에 주차할 자리는 하나씩밖에 없는 거잖아요. 한 집에 뭐 그 골목길 차지해봤자 주차할 자리가 없다고요. 무슨 공원이 있어요? 공원 없죠. 그럼 재건축은요. 그러니까 재건축은 시설 상태는 끔찍하죠. 그러니까 그렇지만 그러니까 위에서 내려다보자고요. 낡은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5층짜리 연탄 아파트, 5층짜리 연탄 아파트, 5층짜리 연탄 아파트 지금 30년 돼서 다 철거 대상이지만 아파트 단지니까 여기에 어린 놀이터 자리가 있죠. 여기에 주차장 자리가 있죠.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놀이터 시설 상태는 끔찍하죠. 빨갛게 녹슬어 있어서 애기들 엄마 나 놀이터 어딜 가지 마. 미끄럼틀 한번 타면 그냥 빨갛게 염색돼서 옵니다. 주차장 바닥 다 깨져 있고 과속방지턱 다 깨져 있죠. 그러니까 과속방지턱 잘 넘어가야지. 잘못하면 깨진데 옆에 타이 옆면 긁혀갖고 펑 터지기도 합니다. 저기를 다 철거하고 새 아파트를 올린다고요. 새 아파트를 올리는데 지금 위에서 본다고요. 20층 새 아파트가 올라서는 겁니다. 그런데 이미 놀이터 면적
그러니까 주차장 면적 이미 다 확보되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미 시설을 넣을 수 있는 자리가 확보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에서 양호하다고 하는 겁니다. 자, 여기까지 보신 내용을 저쪽에 정리하고 가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보시면요. 그러니까 2번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이 그러니까 정비법의 중심입니다. 재개발에다가 이것저것을 끼워 넣은 거라고요. 3번 그러니까 재건축 사업이 나중에 만들어졌고, 그러니까 1번 그러니까 주거환경 개선 사업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근데 주거환경 개선 사업은 지금 계속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 전혀 다른 두 가지가 섞여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기업반 활동내 지원 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니은반 그러니까 골목 정비 사업도 있습니다. 이 이미지를 계속 갖고 가셔야 돼요. 뭐 처음에는 좀 어렵지만 아무튼 그렇고요. 그러니까 재개발 사업은 공익사업을 시작했죠.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주는 거고요. 한 채를 주는 사업이죠. 재건축 사업은 민법 족보로 시작했고 아직도 그 민법 성격이 강하게 남아있다고요. 5채 갖고 있으면 몇 채를 받는 거고요. 5채를 받는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고, 그러니까 사업의 정의요. 주거환경 개선 사업, 달동네 지원 사업, 공적시설 한 번도 들어간 적이 없죠. 공적시설 상태가, 기반시설 상태가 어떠하다고요? 극히 열악하고, 골목 정비 사업이요. 도로 포장하고 하수도 파이프 묻어준다고요. 정비반시설 확충을 하는 겁니다. 재개발 사업, 주택 재개발, 화면 주차할 자리 없다고요. 그다음에 공원 없죠. 시설 상태가 열악하고, 그다음에 상가 재개발, 공장 재개발, 그러니까 산업지역, 공업지역에서 한다라고 하는 거죠. 재건축 시설 상태는 끔찍하지만 그러니까 시설 넣을 수 있는 면적이 있다고요. 그러니까 양호하다라고 하는 거죠. 뭐 시설 대비되는 걸 보면 극혈압, 열압, 양호가 이제 대비되는 차이점이죠. 뭐 외우는 건 간단합니다. 세 가지만 하면 되죠. 첫 번째, 눈으로 보면 천천히 읽는다. 두 번째, 그러니까 눈으로 보면 빨리 읽는다. 세 번째, 눈 감고 읽는다. 외운 거잖아요. 요 세 가지로 보면 극혈압, 열압, 양호, 극혈압, 열압, 양호. 그러니까 빨리 읽는다. 극혈압, 열압, 양호, 극혈압, 열압, 양호. 눈 감고 빨리 읽는다. 극혈압, 열압, 양호, 극혈압, 열압, 양호. 됐습니다. 외웠죠? 뭐 하면 되고요? 까먹으면 되고요. 또 하고 하면 되죠. 극혈압, 열압, 양호, 극혈압, 열압, 양호, 극혈압, 열압, 양호. 됐습니다. 거기까지를 보셨고, 그러니까 다음에요. 그러니까 그 다음 주 굵은 3번으로 가게 되는데 잠깐 쉬고 굵은 3번 이하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